교수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저희 국토일보 인물탐구라는 코너 네. 이제 우리 이제 7월의 인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평소에 영광입니다. 예,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네. 직접 뵙고 한 시간여 가까이 좋은 말씀 듣게 돼서 정말로 저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배들 양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또 건축 성능원의 이사장직도 좀 수행하고 계신데 우선 그 건축 성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어서 네.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좀 한번 좀 취지를 한번 성능원의 그 기능이나 주요 역할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 뭐 사실 그 건축 관련된 활동하면서 이제 그 교수 말고 이렇게 설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좋은 설계가 안 된다. 좋은 설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는 거를 설립하는 TF 팀원으로 이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이제 제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건축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 발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얘기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대우받고 3D 산업이 아닌 네. 그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그 결과로 생성되는 그 건축물이 좋은 성능을 가져서 거기 사는 사람도 고통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싸구려 건물이 되면은 물이 셀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한기 햇빛도 안 들고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무너지기도 하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다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 이거지. 각각의 정말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성능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뭔가 좋은 성능으로 가게끔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는 그동안은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빨리 많이 짓자, 싸게 짓자라는 걸로 해서 그런 시장을 그냥 냅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는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훨씬 좋은 성능을 원하는데 그것이 과거의 어떤 그 시장 체계가 고착화돼서 그거를 바꾸려고 치면 뭔가 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건축계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뜻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설립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광주 사고 또 김포 네. 검단 아파트 사고 좀 참 부끄러운 그런 초후진국형 그런 사고들이 지금 빈번하거든요. 좀 전문가로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 그 가격을 가지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느 그 공사의 그 설계 담당 그쪽하고 이제 얘기를 오늘 사실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설계 담당하고. 네. 네, 설계하고 이제 공사 쪽 하는 분인데 그 공사에 거기서 이제 그 공사니까 그 설계나 이런 공사를 외부 민간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조달청 낙찰을 하는데 하나는 65%의 가져간 회사가 있고 그 다음 거는 85% 정도 되고 근데 65%는 정말 말도 못하게 하자가 많고 근데 85%도 지금 공사하다가 좀 뭐 가격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년째 중단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그 발주하는 그쪽에서는 싸게만 하면
뭐 자기들 성과 잔치 하겠죠. 그거 가지고 싸게 했다고. 그렇지만 뒤로 가서는 정말 허접한 건물이 되고 불편한 건물이 되고 하자 손봐야 돼.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정부가 그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행태가 민간까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죠. 파급 효과로서. 그러니까 건축 전체가 이렇게 그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결국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국계법의 가장 큰 모순이라 할까요? 어디 무엇이 좀 있을까요? 많겠지만 또. 예, 그 국가계약법이 크게 보면은 일반 용역이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쪽에 그 내용이 있고, 근데 건축이나 토목처럼 이 대규모로 오랫동안 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컴퓨터 몇 대 이런 사는 시스템하고 건설이나 이 건축 쪽, 예를 들면 뭐 건물을 크게 짓잖아요. 학교를 짓는다. 네. 그럼 이 학교는 그 좀 다르다 이거죠. 컴퓨터처럼 바로 확인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학교는 뭐 100원에 질 수도 있고 80원에 질 수도 있고 65원에도 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문제점은 나중에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남지만 뒤로는 미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냥 남았다고 해서 싹이 졌다고 이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그냥 다 갚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컴퓨터 같은 건 딱 주체가 소수 이렇게 돼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근데 여기는 그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또 하청이 있고 이러면서 이 원청만 국가고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원청 밑에 그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일은 그 사람들 다 하는 그렇죠. 것인데. 네. 이제 관리하는 원청만 그때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작은 조직이고 전문 기업도 별로 없었고 그랬을 때는 이제 원청 위주로 일을 끌고 갔는데, 이제는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 하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슬아의 자녀는 지금 이제 딸 둘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혹시 건축 전공이나 뭐 이공 쪽으로 아니십니까? 예, 조금 약간 이제 미술 쪽 뭐 이런 쪽이고, 그 예능계 쪽으로. 약간 엄마 성향을 좀 닮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버지께서도 건축을 전공하셨으니까 아마도 아트성이 있죠. 네. 따님 둘이 얼마나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딸 둘. 가장 불안한 아들도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딸 둘은 또 엄마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손녀도 하나 있는데 이제 걔도 딸이에요. 그러니까 야, 완전히 모이면 나만 빼고 다 그런 것 같아. 혹시 사모님도 약들 전혀 맥주 한잔 못하시나요? 해요. 뭐 조금씩은 한두 잔 정도. 지금 40여 년 이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집 뭐 상업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집에 사모님께 좀 뭐 그동안 미안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죠. 뭐냐면 어떤 것이 그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소중하다.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다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학교든 아니면 대외적으로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기꺼이 참여했고, 또 이제 뭐 결혼해서 또 이제 박사학위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밖에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의 그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께 예. 이 건축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께 이 의욕, 용기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글쎄 이제 그 뭐 주택 보급률이 많이 높아져서 앞으로 이제 뭐 집도 안 짓고 뭐 그 건설 경기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독 주택 위주로 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훨씬 더 행복하게 많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아파트 위주로 됐지만 앞으로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좀 많이 개발해서 새로운 또는 뭔가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삶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또 많은 시장이 열릴 수 있고 그래서 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이런 거 필요할 것 같고 또 사람이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네. 자꾸 주거에 대한 소득 원하는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건축의 수요 이건 좀 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건축하고 뭐 IT 이런 기술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 이게 또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첨단의 어떤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건축 성능원에서 그 코너스라는 IT 회사, AI 관련된 회사, 그 다음에 TPCG라는 또 구글 코리아의 뭐 프리미어 파트너 회사, 또 고려대학교의 이경훈 교수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좀 MOU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의 안전을 이제 디지털로 전환해서 뭔가 범죄나 뭐 이런 쪽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게 개발이 되면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 세계 학교에 다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첨언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저를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볼 때 조금 건축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정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해야겠지만 자기의 일을 이렇게 뭔가 제어하는 그 뒷배경에 있는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그게 잘못됐으면 바꾸자는 그런 작업에 공동으로 나서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LH의 설계비가 좀 낮다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그 설계비 인상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연구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한 60~70% 그 설계비를 올렸어요, 결국은. 이제 거기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관여했는데, 그런 거 할 때, 아이, 그거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성취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자기가 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좋은 건축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합심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같은 분 덕분에 우리 한국건설 또 한국 건축 산업이 앞으로 좀 무한한 어떤 진일보한 발전적 계단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